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최근 서울대판 N번방으로 불리는 이 디지털 성범죄가 또다시 발생했죠. 이렇게 이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고승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한 남성. 이 남성을 포함해 서울대 졸업생 2명은 지난 2021년부터 2년여간 여성 61명의 사진으로 합성 음란물 4,000여 건을 제작 유포했습니다. 피해 여성에는 아동 청소년도 포함됐습니다. 61명 중에 4명이 피해 아동이라는 거죠.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중에 아동 청소년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는 7.8%에 불과하고 그 사이 피해 영상물은 재유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AI 안면 인식을 활용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검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딥러닝 기반 안면 인식을 통해 성별과 나이를 예측하여 아동 청소년을 구분해냅니다. 만약 영상물에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동 청소년 성범죄물에 자주 나오는 사물이나 청소년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 등을 인식해 피해 영상물을 찾아냅니다. 특히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 90초밖에 걸리지 않아 기존 수작업 검출 속도보다 80분의 1로 개선됐습니다. 웹이나 앱, SNS상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을 3가지 기술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 영상물을 즉시 찾아내고 아동 청소년 성범죄물의 경우 당사자나 부모님의 신고 없이도 즉시 삭제가 가능한 만큼 서울시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불법 영상물을 24시간 자동 감시해 삭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수원시로 이사 오면서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원시와 경찰은 주거지 주변 CCTV를 늘리고 이 순찰 인력도 늘리는 한편 이 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의 한 오피스텔. 출입구 바로 앞에는 방범 초소가 들어섰고 건물 내 외부에는 CCTV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지난 14일 이곳으로 이사 온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를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부터 5년간 수원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박 씨는 출소 후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에서 거주해오다 지난 14일 수원시로 전입 신고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는 게 불안하고 오고 나서 갑자기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경찰차도 계속 있으니까 계속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수원시는 청원경찰 8명을 배치했고 경찰도 기동대 등을 투입해 24시간 순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 지역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했습니다. 박병화는 지금 즉시 퇴거하라! 수원시는 박병화 전임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강력성 범죄자의 거주지를 심사하는 보호관찰사무심사에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 지자체가 참여해야 정보도 받고 또 강력 항의도 할 수 있는데 지자체 참여가 현재 없습니다.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원시는 고위험성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오는 20일에 국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청원 운동도 벌일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굴과 붕장어는 남해의 대표적인 수산물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던 상황이 불과 몇 개월 만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 국내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격이 폭락하자 어민들은 조업까지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통영의 근해 통발 수협입니다. 수조마다 붕장어가 가득합니다. 평상시에는 통발 어선이 장어를 잡아오면 상인들이 사가기 바빴는데 요즘엔 거래가 뜸해 수조마다 팔리지 않은 장어가 가득합니다. 냉동 창고에도 붕장어가 1,300톤가량 쌓였습니다. 경매 위판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3톤 정도가 위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량 판매가 안 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판가는 2018년 1kg에 1,764원에서 지난달에는 8,53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민들은 돌아가며 조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워낙 고기가 안 팔리고 어가 싸다 보니까 경비도 안 되고 돈벌이도 안 되고. 굴의 껍데기를 까는 통영의 한 박신장입니다. 지난 3월부터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굴 가격이 떨어져 작업을 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에도 한 박스에 2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도 2만 원에서 3만 원 하고 있습니다. 굴과 붕장어 등 경남의 대표적 수산물 가격이 폭락한 건 불경기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 등으로 국내 소비가 급감한 탓입니다. 어민들은 정부의 수매와 감척, 양식장 구조 조정 등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 바로 수박이겠죠. 그런데 보통 수박은 크고 껍질도 두꺼워서 1인 가구 등에서는 사 먹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런데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이 사과만한 작은 수박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 수박인데 이미 출하가 한창인 애플 수박 농장을 김다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한 초록색의 검은 줄이 선명한 수박이 덩굴마다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자세히 보면 기존 수박보다 좀 작아 보이지만 수확이 한창입니다. 수확을 앞둔 애플 수박은 일반 수박의 4분의 1 크기로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옵니다. 껍질이 얇아 깎아 먹을 수 있고 일반 수박보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적어 1, 2인 가구의 인기입니다. 여러 식구 한 번에 먹으려면 다진 적지. 그렇지만 지금 식구들 많지 않잖아. 두 식구 아니면 세 식구지. 그렇게 먹기는 아주 좋아요. 특히 보통 수박은 줄기 하나에 한 덩이만 열리지만 애플 수박은 한 줄기에 3덩이에서 5덩이까지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면적을 재배할 경우 애플 수박의 수익이 일반 수박보다 1.5배 정도 높은 겁니다. 일반 수박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한다면 이거는 3개를 따서 3,700원씩 3개를 우리 포장 따져보면 이게 이득이 높으니까. 예상군은 애플 수박과 송노란 수박 등 이색 소형 수박을 지역 특산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면적을 좀 확대해 나가면서 예산의 특화 소득 작목으로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눈과 입을 만족시키는 이색 작물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이 그림을 감상하는 장소라고 하면 보통 미술관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강원 화천에서는 이 토마토 비닐하우스가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고향에서 농부이자 화가로 활동하는 길종갑 작가의 특별한 전시회를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마토를 재배하던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런데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니 농작물 대신 다양한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가을볕에 고추를 다듬는 노인부터 마을을 품은 두륜산과 화악산의 풍경이 캔버스에 담겼습니다. 기발하다고 생각을 해요. 난 누가 감히 이렇게 온실에서 전시회해야 한다고 생각을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고향에서 토마토 농사를 하며 화가로 활동 중인 길종갑 화가는 자신의 일터인 하우스를 미술관으로 꾸며 향연이란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자연 풍경, 사라지는 옛 전통 문화를 주제로 한 작품 180여 점이 전시됩니다. 길화가의 작품은 어머니와 마을 지인, 자연 등에서 얻은 영감을 머릿속에서 스케치한 뒤 색채가 강한 오방색을 활용해 물결이 흘러내리는 듯한 화풍으로 과거와 현재, 내면까지 캔버스에 담아냅니다. 또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오이부터 풀, 꽃도 미술작품과 어울리게 배치했습니다. 환경이나 이런 소중함을 직접 합법보다는 저의 원래 그림의 바탕 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는 31일까지 비닐하우스 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여는 길화가는 전시회가 끝나면 다시 길농부로 돌아갑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21일 안양시 평촌 중앙공원 일대에서 조직폭력배들의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상황을 가장해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건을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이 실시간 CCTV 모니터링을 통해 합동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긴급 차량이 교차로에서 정차 없이 통과하는 우선 신호 시스템과 CCTV와 드론을 통해 용의자와 수배 차량을 실시간 검색하는 과학 치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학 치안과 압도적 물리력을 현장에 적용해서 범죄를 진압하는 스마트 FX를 네트워크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전라남도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의과대학이 개설돼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립의대 신설이 이 지역의 이 30년 수건 사업인데요. 이 박건우 기자가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직접 만나서 이 국립의대를 포함해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도지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전라남도 국립의대 유치는 전남의 30년 수건 과제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말 그대로 전남 도민들은 30년 동안 국립의과대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염원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어느 대학으로 할 건지 그 부분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공모에 의한 추천 방식으로 지금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영역 대행 기관, 공신력 있는 영역 대행 기관을 통해서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해서 영역기관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가하고 심사해서 어느 대학으로 할 건지를 정할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우리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의과대학 자체는 어느 대학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 이제 목포대 순천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목포대는 영역 공모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고 있고 순천대 쪽은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공모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들어서 잘 원활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보완 대책까지 양쪽 다 어느 대학이 되든지 서운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 지역이 굉장히 이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어요. 그런데 조금 좀 자제를 하시고 어느 대학이 되더라도 그래 우리는 그래 만족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 전라남도가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은 인구 유출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 소멸 그 시군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금년을 지방 소멸 위기 극복 원년이다. 이렇게 해서 우선 젊은 청년들한테는 만원 주택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청년들이 전라남도를 떠나지 않고 전라남도 계속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출생수당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출생수당 10만 원, 시군 출생수당 10만 원, 그래서 매월 20만 원씩을 신생 출생아에 대해서 0세부터 17세까지 18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1년에 그러면 2,320만 원 받아요. 그런데 이제 시군까지 하면은 4,620만 원, 4,600만 원 그렇게 받는 거고, 세 자녀까지 하면은 1억 3천만 원 정도까지 받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17년간 쭉 누적돼서 한 10조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큰 예산 부담이 없다 이겁니다. 네, 최근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구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요? 지금 민선 8기까지 됐는데 문의만 지방자치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농업진흥지역을 좀 해제를 한다든지 그린벨트 지역을 조금 일부라도 좀 더 해제해서 지역 발전 방향에, 민생 방향에 맞춰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권한들이 너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그런 그 권한들을 대폭 규제 완화 차원에서도 또 권한을 지방에 준다는 차원에서도 대폭 권한을 재획정해서 맞춤형 권한을 지방에 줘야 된다. 이런 재정 권한도 지방에도 획기적으로 줘야 되고, 그러려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지방소멸 위기 극복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이런 행정권한, 재정권한을 대폭 좀 지방에 확대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전라남도가 꼭 특별자치도가 되고 싶다는 것보다도 먼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니까 좋다. 이러면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전라남도 먼저 특별자치도부터 먼저 해보겠다. 그것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라남도가 시범적으로 먼저 하면서 잘 되면은 전 시도에 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죠. 네, 전라남도 관광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제 전라남도가 이제 자연 생태 자원, 문화 역사 자원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고 전라남도 와서 이렇게 다녀보면은 어머니 품같이 힐링이 된다. 그리고 음식도 세계적인 지금 K푸드가 뜨고 있지만은 전라남도가 음식의 본고장이고 어머니 손맛 전라남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관광 문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남해안 지역을 관광 벨트화해서 함께 제주도와 함께 묶어서 세계적인 관광 벨트로 만드는 게 맞다. 그렇다면은 전남, 광주, 부산, 울산, 경남 5개의 시도가 남해안 관광, 남북권 관광 벨트를 구성해서 함께 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걸 정부가 지금 광역 남북권 관광 개발 사업으로 3조 프로젝트로 추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전라남도가 그걸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그걸 따내서 전라남도는 3조 중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는 우주 경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 3월에 대통령께서 우주 경제 시대 비전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남에 맡은 역할은 공우주 발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그런 이제 지역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발사체 하면은 이렇게 발사체가 굉장히 대형으로 크잖아요. 그게 30만 개의 부속품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것은 발사체 부속품에 관련된 또 그거를 조립해서 최종 조립해서 발사할 수 있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공우주 발사체 산단 그러니까 산단을 통해서 그런 발사체 연관 산업들을 육성을 하는 거고요. 그걸 국가 산단으로 예타 면제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도 공에 그러니까 우주 사이언스 파크까지 건설해서 교육과 체험, 관광까지 겸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1조 3천억 규모의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육성 계획을 지금 정부가 세우고 있고 전라남도도 이런 면에서 적극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